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draw 하면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림을 그리다를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draw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얼굴을 가진 정말 매력적인 단어랍니다. 오늘은 이 단어의 숨겨진 의미와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요. 먼저 드로우의 가장 깊은 뿌리, 즉 핵심 의미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또 전치사를 만나서 어떻게 의미가 확정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드로우가 가진 뜻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모든 의미는 딱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에서부터 뻗어나온 거랍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이해하면 드로우의 세계가 훨씬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로우의 뿌리는 끌다 또는 당기다를 의미하는 고대 영어 dragon에 있어요. 바로 이 끌어당기는 움직임이라는 이미지가 모든 의미의 출발점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펜을 종이 위에서 쓱 끌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 또 밧줄을 영차 하고 힘껏 끌어당기는 모습. 이 두 가지 이미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정말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드로우랑 비슷해 보이지만 뉘앙스가 살짝 다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케치는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빨리 잡아내는 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풀은 드로우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순수한 물리적인 힘을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어트랙트는 어떤 매력으로 마음을 끄는 거고, 억스트랙트는 뭔가 꽉 박혀있는 걸 힘겹게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무승부라고 할 때 타이랑 똑같이 드로우를 쓴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끌어당긴다는 핵심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가장 직관적인 쓰임새들부터 시작해보죠. Draw picture 하면 당연히 그림을 그리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말로 무언가를 정말 생생하게 설명해서 듣는 사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할 때도 쓴다는 거예요. 꼭 손으로 그리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말로 그리는 마음의 그림도 가능한 거죠. 아주 기본적인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The children were drawing pictures during art class. 네, 아이들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건 정말 익숙하시죠? Draw back. 이건 몸을 뒤로 끌어당긴다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의미가 조금 더 나아가서요. 내가 했던 약속이나 제안 같은 걸 다시 뒤로 쓱 끌어당겨서 없던 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철회한다는 뜻으로도 아주 많이 쓰여요. 이번 예문을 보시면 그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려지실 거예요. The horse drew back suddenly at the loud noise. 말이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갑자기 물러졌다. 네, 큰 소리에 깜짝 놀라서 말이 뒷걸음질 치는 그 장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이제부터가 드라우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구동사인데요. 드라우라는 단어 뒤에 아주 작은 단어 하나만 딱 붙였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뿌리에는 여전히 끌어당긴다는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동사는 draw up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생각이나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위로 쭉 끌어올려서 하나의 완성된 문서로 만드는 그런 느낌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계약서나 계획서처럼 좀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정말 찰떡인 표현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The lawyer drew up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the house. 변호사가 집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라는 뜻이죠. 이번엔 draw out인데요. 이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뉘앙스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노련한 인터뷰어가 상대방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 끌어낸다는 느낌이 시간에 쓰이면요. 뭔가를 더 길게 끄는, 즉 연장하다라는 뜻도 된답니다. 이 문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The detective drew out the truth from the suspect. 형사는 용의자로부터 진실을 끌어냈다. 진실을 끄집어내는 그 느낌 딱 오시죠? 드로우는요. 내 안에 이미 차곡차곡 쌓아둔 무언가를 꺼내 쓰는 거예요. 오랜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끌어와서 지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거죠. 마치 내 머릿속 서랍장에서
필요한 도구를 쏙 꺼내 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바로 이 문장처럼 말이죠. He draws on his years of experience to solve problems. 그는 오랜 경험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표현들을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개념을 끌어내는 가장 추상적인 용법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Draw a line, 글자 그대로 보면 선을 긋다잖아요. 근데 이 표현의 진짜 묘미는 비유적인 의미에 있어요. 이건 괜찮고 저건 안 된다. 이렇게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서 한계를 정하는 걸 의미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이 선은 넘지 마세요. 딱 이런 느낌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It's important to draw a lin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 Draw attention. 이 표현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시선, 즉 주의를 내가 원하는 딱 한 곳으로 쭉 끌어당기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면 아주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캠페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The campaign draws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그 캠페인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한다. 자, 드디어 마지막 표현입니다. Draw a conclusion. 이건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사실이나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안에서 어떤 논리적인 결론 하나를 도출해내는 그런 지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과학자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종 결론을 딱 내리는 장면, 그걸 떠올리시면 가장 정확해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After analyzing the data, the scientist drew a conclusion. 데이터를 분석한 후 과학자는 결론을 내렸다. 자, 이렇게 draw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연필을 끌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머릿속에서 여러 단서들을 끌어모아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이 모든 의미가 결국 끌어당기는 움직임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배운 여러 표현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신가요? 일상 속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